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앞서 박민서 부장님, 다음에 더 앞서 김명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윈도우 8의 방향성이라든가 시대적 흐름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이 실제로 기술로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50여 분 동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전에 다른 곳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했더니 한 110분 정도가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50여 분 동안 그중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이랑 바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제가 많이 쓰는 슬라이드의 시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클라이언트 그러면은 100% 컴퓨터였었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 이러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태블릿류, 폰류, 기타 등등등 나아가서 요새 장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데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IT 엔지니어분들, IT 전문가분들께서 고민하실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컴퓨터란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것을 기업에 계신 직원분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컴퓨터는 앞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서 OS를 설치하고 OS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쓰시는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뜯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뭐 속칭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컴퓨터를 분해해서 하드디스크를 뺀다고 이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연결한다고 동작하지 않는 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C 드라이브 밑에 특정한 폴더를 카피만 해간다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동작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10년 전에 뭐 휴가를 가거나 외근을 나갔을 때 첨부 파일로 DOC, PPT, XLS 아니면 HWP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으면 근처에 있는 PC방에 뛰어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은 뭐였었습니까? 오피스 깔려있는 컴퓨터가 어딨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사이의 굴곡도 상당히 많이 뜯어져 버렸죠. 웹에서 바로 내가 원하면 오피스를 열어가지고 파일을 간단하게 수정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몇 가지 조그마한 작업들을 완료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디바이스란 단어가 클라이언트를 대체하게 됐고 서버란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또는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사용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고 본인이 선호하는 디바이스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분야를 요구하느냐가 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기계만 잘라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OS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OS 없고 나는 그 위에 있는 앱만 쓰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데이터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이죠. 조금 비약적입니다만 하드웨어만을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이미 부르고 있고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파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서비스를 사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아가서 요새는 이 데이터는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걸로 찍으면 요새 선으로 연결해서 빼보는 것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뭔가요? 알아서 어딘가랑 동기화가 자동으로 되죠. 그것이 산업 전반적으로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 디바이스란 단어 안에 자동차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에 맞게 기업에 있는 IT 전문가분들께서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제 50분 동안에 드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하드웨어 이러면 컴퓨터만을 생각을 했고요. 컴퓨터 안에는 OS는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OS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10년 전만 해도 여러 개의 OS를 쓰는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를 깔고 뭘 시키는 거죠? 멀티부팅 시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멀티부팅보다 더 뭘 많이 하십니까? 가상화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운영체제 하나 더 깔고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내가 만약에 내 메인 컴퓨터에는 인터넷 뱅킹 모듈을 깔기 싫다. 나 인터넷 뱅킹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머신이 필요하고 싶다. 그럼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가상화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다시 까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여기서 하이퍼 V라고만 쓰면은 이제 윈도우 8에도 64비트 버전을 기준으로는 하이퍼 V 기술이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중앙에 있는 서버에다가 몰아놓고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상화 또는 더 크게 사설 클라우드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총칭하는 이름이 하드웨어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나요? 내가 깔아 쓰는 것도 있지만 빌려 쓰는 것도 있거든요. 밖에서 오셨던 오피스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깔아 쓰는 유오피스가 있고 빌려 쓰는 오피스 365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적인 측면에서는 윈도우 서버, 거꾸로 걔를 빌려주는 서비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윈도우 애저라는 서비스로 해서 뭐가 대세고 뭐가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선택권을 놓고 선생님께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클라우드 밴드와 좀 다른 점이고요. 여기 있는 서버 이야기는 뭐 다른 세미나에서 제가 맥시멈 한 5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얘기로 해서 서버 쪽의 데모는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요. 운영체제를 쓰는 방법은 가장 속편한 건 뭐가 있을까요? 뒤에서 장가영 씨가 진행하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직접 깔아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죠. CD를 넣거나 USB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설치해가지고 해당되는 운영체제를 직접 들고 쓰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 iOS 태블릿 또는 기타 등등의 이기종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쓰는 데스크탑을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회사에다가 뭔가를 포트를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는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MSTSC 쳐볼까요? 이 프로그램 아시죠? 한 번쯤은 다 IT 전문가시기 때문에 엔지니어 분들이시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이 프로그램들은 한 번쯤 다 써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주소를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어딘가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계정과 암호를 이런 식으로 맞추고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접속을 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제 컴퓨터는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뷰어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로 클라이언트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라이크 클라이언트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이기종 장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뭐만 가지고 있다면요.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모듈만 갖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운영체제를 접근해 쓸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이 쓰는 프로토콜 이름이 뭔가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에서 RDP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픈 스펙을 해 놓았고 일정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시고 서로 계약을 하시면 해당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기종 태블릿에도 전부 다 이런 RDP용 클라이언트 앱들이 하나쯤은 다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해 썼어요. 이러면 이제 몇 명이 접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버의 하드웨어는 높아져야 되죠. 당연히 이 안에서 서버 스펙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 범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로그인을 해 있고요. 꼬알라가 한 명이서 로그인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꼬알라가 컴퓨터 끄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이 화면에서는요. 꼬알라가 와가지고 탐색기를 열고요. D 드라이브를 포맷해 버렸습니다.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다 날릴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금 접속해 있는 원격 데스크탑은 사용자를 구분하는 단위가 뭔가요? 접속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보안상으로 조치를 잘 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와가지고 특정한 폴더를 건드릴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해당되는 컴퓨터를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전원을 통해서 종료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안 레벨이 낮다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A라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뭔가를 해부작거리면 B라는 사용자가 그 작업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하드웨어를 쪼개주는 서비스를 얻는 겁니다.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가상화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쪼개져 있는 하드웨어 안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해주고 이 운영체제의 원격에서 접속해서 쓰는 그 기술을 뭐라 표현합니까? 현재 VD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VDI는 엄밀하게 따지면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라 보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대 컴퓨터를 디플로이먼트 해놨다라고 하면은 100대라는 사용자의 컴퓨터가 사용자를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대를 두세 명이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한 명이 공짜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공짜가 아니라 혼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쪼개서 세션을 분리시키는 기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격 데스크탑 또는 VDI라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서 다 필요 없다. 난 이런 거 하나만 들고 다닐래. 이게 윈도우 8에 새롭게 제공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뭔가요? USB죠. USB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만큼 이제 용량이 나옵니다. 요새는.
요새는 USB 조금 가격을 주면 몇 기가까지 살 수 있습니까? 64기가 정도까지 살 수도 있고요. 64기가면 운영체제 하나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해당되는 USB에다가 윈도우 설치해서 윈도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 제가 이 컴퓨터에서 USB 꽂아가지고 이 컴퓨터에 기계만 빌리고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누가 대체하는 겁니까? 얘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운영체제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줘야 될 때 단순하게 깔아만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깔아주는 거,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 나아가서 USB를 던져주고 너 이거 들고 다니면서 분실할 때를 대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분실하면은 못 열어보도록 만들면 되죠. 그 기술은 이미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7부터 비트러커라는 기술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선택할 거냐?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건이 틀리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되게 후집니다. 나쁜 말로. 근데 여기서 윈도우 8을 쓰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버가 있다면 서버에 깔고 이 컴퓨터는 뭐만 시키는 거죠? 뷰어만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윈도우를 여기다 직접 깔면 되겠죠. 집에 있는 컴퓨터를 회사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해요. 특히 뭐 이래가지고 육아휴직을 하셨다가 이런 분들에게 새 운영체제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퀵서비스 불러서 USB 보내면 됩니다. 퀵서비스가 들고 가다가 자기 컴퓨터에 꽂더라도 비트러커의 암호를 못 맞추면 열어볼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새 시대에 맞게 선생님들의 인프에 맞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레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구동할 거냐, 나아가서 보안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아까 이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 데이터는 어디 저장될까요? 서버에 저장됩니다. 제 컴퓨터 저장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복사하기에서 바탕화면 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다른 컴퓨터로 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그룹 정책으로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안 어디서 구동할 거냐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VDI 관련된 데모와 기타 등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VDI 이러면 지금까지는요. 여기서 회사에서 제공한 URL을 치고 들어가서요. 제가 살다 스탠드 마이크를 다 써보네요. 계정과 암호를 치고 이렇게 로그온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URL은 뭔가요? 상단에 있는 URL 주소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IT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주소를 쉽게 기억하시겠지만 IT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주소를 기억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윈도우 8에서는 이 원격 데스크탑을 접근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 아까 박민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윈도우 8 UI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디냐? 쭉 가볼까요? 쭉 가보면 안 보이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서 때려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리모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얘를 실행을 해보면 흔들리니까 실행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8용 앱에 대한 리모트 데스크탑은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억세스를 누를 수 있고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써가지고 DNS와 연계해서 데스크탑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이메일 주소를 엔터를 치면 DNS에 룩업을 해가지고 아까 그 주소를 똑같이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여기서 이렇게 피딩 받은 주소를 가지고 데스크탑을 손쉽게 접속해 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원래 모드대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데스크탑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살짝 당겨 볼까요? 화면을 보면은 여기는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같이 쓰는 데스크탑이고 여러 사람이, 얘는 1대1로 혼자 쓰는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데스크탑 이러면은 풀 데스크탑을 만드시면 되고요. 혼자 쓰는 데스크탑 이러면은 퍼스널 데스크탑을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클릭해 보죠. 그러면 접속을 한다 나오고요. 어딘가로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속을 하고 가상 컴퓨터를 로드하고 있고 이때 로드되는 컴퓨터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제 데모 서버에 있던 여기에 있는 윈도우 8 중에 한 대가 해당 사용자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는 화면적으로. 그러면 이 사용자가 접속이 벌써 됐죠.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용자의 컴퓨터는 지금 원격으로 접속이 됐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
터치를 잘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데스크탑을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들의 사용자 환경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VDI는 그래픽이 잘 지원되지 않는다거나 동영상이 안 돌아간다거나 또 많이 여쭤보셨던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여쭤보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질문을 저서 많이 하세요. 회사에서 스타크래프트 하실 것도 아니면서.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데스크탑 UI가 사용자들이 쓰는 경험이 많이 맞지 않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요 간단하게 탐색기를 하나 열고요. 여기에 있는 비디오에서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이 적절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얘를 원격에 접속했음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으면 요구하시면 너무 과한 욕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요. 제가 여기 상단에 마우스를 대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윈도우 8, 그다음 윈도우 서버 2012부터는 원격 데스크탑을 접근할 때 연결 상태를 체크해서 품질을 조정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G, 4G, LTE, 유선, 무선에 따라 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품질을 조정해가지고 좀 더 최적화된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시키는 기술이 RDP 8.0 프로토콜의 기본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식의 USB 장치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쓰고 싶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요구하셨던 건 뭐였나요?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USB 스틱 같은 거 정도만 여기서 쓰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이런 식의 캠 같은 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쓰시고 계시는 다양한 USB 장치들을 원격에 있는 VDI에서 쓰고 싶은 경우가 많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들을 저희는 충실히 이행을 했고 또 한 가지 달라진 메뉴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버튼인데요. 기업에서 장치를 리디렉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으면 얘를 체크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잠시 후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 USB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 디바이스에 쓸 수 있도록 원격에 쓸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제가 카메라 앱이 있을 건데요. 카메라 앱을 딱 실행을 하면 카메라 앱이 동작이 되고 지금 선생님들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 모습 돌려보면 포커스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잘 영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장치를 리디렉션 시켜서 서버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진 선생님 손 흔들어 주시네요.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니냐 해서 막 움직여 보시는데요.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컴퓨터에 있는 장치를 리디렉션 시킬 수가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퍼센테이지를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해서 만든 USB, 센서 이런 것까지도 리디렉션 할 수 있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DI에 대한 레벨,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왔고요. 나아가서 해당 기술은 윈도우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윈도우 서버의 원격 데스크탑에 가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 개인용 데스크탑, 같이 쓰는 데스크탑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같이 쓰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속성 편집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의 데이터는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을 시킵니다. 이거 뭐냐면 A가 들어가서 컴퓨터를 말 그대로 막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로그오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야? 이 바탕이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이터는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해당되는 디스크는 가보면은 IT 엔지니어시면 익숙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여기 접속을 해볼게요. 선언해 놓은 UNC 경로에 접속을 해서 유저 디스크에 가서 보면은 세션이라는 곳이 있고 이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요? VHD 파일로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오프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여기 저장되어 있고 원 컴퓨터는 VDI 컴퓨터는 전부 다 원래대로 리셋되는 되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체 컴퓨터가 뭐 100대가 있는데 100대를 업데이트 된다. 어렵지가 않은 것이 쭉 내려서 해당되는 마스터 이미지를 수정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만들기를 클릭하는 순간에 사내에 있는 모든 풀링 데스크탑은 전부 다 재이미지화 된다는 것이죠. 개인용 데스크탑은 개인용 데스크탑 개수만큼 만드시고 해당되는 데스크탑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인증받고 들어오면은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지금 오른쪽에 KOAL이라 보이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컴퓨터 몇 번이 할당되는 거예요? 1번이 할당이 된다는 의미죠. 요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윈도우 서버에서 백단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네,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2고인데요. 바로 이런 식의 USB에다가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이 데이터에다가 뭘 설치하는 건가요? 윈도우를 설치해서 데려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은 기업 고객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 버전이 좀 틀립니다. 일단 윈도우 8 엔터프라이즈 쓸 수 있는 기술이고요. 윈도우 8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이미지를 만드시고 입힐 수가 있는 기술이 내장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점점 USB는 버전이 얼마로 올라오고 있나요? 3.0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2.0에 비해 3.0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장 USB 3.0이 몇 대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10년 전에 나온 XP를 아직까지 쓰고 계십니다. XP가 만약에 2.0을 지원하지 않게 만들어 놨다면 지금 USB 때문이더라도 7은 쓰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운영체를 만들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까지 그 기술이 대세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원될 기술로서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도가 적게는 4, 5배, 좋은 USB 같은 경우는 몇십 배 빠른 게 일반적인 USB 3.0의 스펙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USB에다가는 비트라커로 암호를 걸어놓고 비트라커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해당되는 USB는 불러낼 수가 없고요. 거꾸로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얘로 부팅하면 얘가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빌려 쓰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은 전부 다 USB 내에서 돌아가는 기술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꺼내 쓸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안 되게 되어져 있고요. 윈도우 스토어도 안 되게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 이미지는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역시나 데모를 보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부팅까지 하는 데모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윈도우 투고에 대한 명령어를 불러내 보겠습니다. 검색해서 옛날보다 좋은 게요. 그래도 터치가 돼가지고 데모를 하기 한 손으로 편하네요. 윈도우스 투고를 쓰면 설정에 2개 앱이 나오고요. 상단에 있는 앱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보입니다. 얘를 클릭을 딱 해보면 이제 사용할 드라이브를 찾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컴퓨터가 2.0이거나 3.0 USB 속도가 느리면 여기 경고가 딱 뜹니다. 안 된다. 느릴 수가 있다. 근데 삼각형으로 나온 건 뭔가요? 쓸 수는 있지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Next 하면은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말 그대로 기업 내 사용하는 이미지 또는 윈도우 8의 원본 이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윈도우 8의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해당되는 위치를 선택을 하면 윈도우 8에 대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Next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라커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암호를 쓰라고 하면 못 씁니까? 111, 1111 네모모 표시하면 Next 하면 안 넘어가죠. 여기서 역시나 암호의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사장님 만세 이런 건 넘어가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 해당되는 USB는 빈라커로 암호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 않고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절차만으로 만들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고 대략 USB 3.0 기준으로는 10분 정도 내에 해당되는 USB 스틱에 모든 윈도우 8의 기본 이미지가 디플로이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기술은 윈도우 8에 들어있는 해당되는 소스 폴더에 보면은 install.wim이라고 하는 용량이 되게 큰 파일이 하나 있는 걸 옛날부터 잘 아실 겁니다. 이 파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뒤에 장가영 씨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릴 내용입니다만 해당되는 이미지를 기업 내 이미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해당되는 이미지에 맞게 디플로이가 앱이 깔리는 상태라든가 프로그램이 세팅된 상태로 디플로이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해당되는 컴퓨터에 가서 이제 얘 꽂고요. 부팅만 시키면 해당되는 운영체제를 들고 가서도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요건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최적으로 쓰려면 USB 3.0을 쓸 수 있어야 하고요. 2.0을 쓰시더라도 부팅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근데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 만드는 작업이 뭐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0에서 만드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컴퓨터에 가서 이 USB만 가지고 갖다 꽂으면 이 컴퓨터를 빌려 쓰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컴퓨터 USB 부팅만 지원하는 바이오스가 있다면 다 쓰실 수 있는 기술로 되어져 있습니다. OS의 디플로이먼트를 완료하셨다면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것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쓰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나 OS 필요 없어. 우리 회사 쓰는 어플리케이션만 나 태블릿 쓸 수 있게 해줘. 또는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내 웹브라우저로 간단하게 워드만 읽어볼 수 있으면 돼. 이런 분도 계세요.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기술을 요구하면은요.
그냥 너 왜 회사에 쓰라는 거 쓰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랬지만 요새는 아까 김명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컨슈머라이제이션 트렌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요구가 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엔지니어 분들이 하실 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던 단어가 요새는 뭐라 부릅니까? 대부분 다 앱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로 윈도우 8에서도 검색해 가보면 앱이라는 단어가 왼쪽 상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응용 프레임 단어보다는 일반적인 국민들, 사용자분들은 앱이란 단어에 더 익숙해 계신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개발자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x86용 앱, 암용 앱을 만드실 수도 있고 백단에 있는 서비스로 윈도우 애저나 기타 클라우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윈도우 8을 기업에 디플로이먼트 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권장하는 최적의 개발 방식은 어떤 UI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드시는 걸까요? 바로 이 화면인 윈도우 8 UI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드는 것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라이브 타일이라든가 시만텍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기술들을 다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기 있는 앱은 다 어디서 받아온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아까요? 철저하게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버전업을 해줘야지 업데이트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쵸?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100억 들어서 앱을 개발했어요. 사장님에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앱을 쓰시려고 하면 스토어에다가 올려야 된대요. 그럼 사장님 뭐라 그럴까요? 100억 주고 개발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다 갖다 올려놓는다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업에서는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새 스토어가 컨슈머용 스토어와 갖고 있는 장치들은 기업에서는 앱을 설치하는 방안이 되게 애매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뜯어고치기 좋은 뭘 쓰십니까? 안드로이드를 선호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한 트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앱을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적절한 조건에 맞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술을 사이드 로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되게 후졌어요. 아니면 이기종입니다. 후지거나 이기종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답은 전부 다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원격 데스크탑의 약점은 이 화면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떨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사용자가 실제로 서버에 쓸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화면을 다 뿌려주지 않고 여기만 뿌려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더 좋겠죠. 사용자는 딴 데는 손을 못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언제 제공할게요? 2008년 5월 1일부터 제공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을 뭐라 얘기냐면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설치라는 게 힘들어요. 다 설치하는 건 가능하죠. 하루 밤새면 됩니다. IT가 남아가지고 모든 컴퓨터 암호 다 알고요. CD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파일 서버 접근해 놓고 얘기하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매뉴얼 만들어주고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를 알려주면 사용자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깔려면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요. 깔아놓고 나서 업데이트하라면 또 업데이트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강제로 깔게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강제로 언인스톨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설치 패키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셋업을 누르면 C 밑에 뭐가 들어가고 레지스트리도 세팅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이미지를 딱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OS를 이미지 만드는 건 익숙하세요. 뭘로 만든다 얘기합니까? 고스트로 만든다 얘기하시죠? 근데 윈도우 자체도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있죠. 똑같은 형태로 응용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저희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SA 고객 분들에게 혜택으로 추가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DAP이라는 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리모트 데스크탑도 없고요. 윈도우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장치나 다 있는 기술이 뭘까요? 요새요?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우저를 어디든 쓸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술 벤더들이 이제 표준이란 단어의 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년 전부터인가요? 쉬운 예로 우리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메일 볼 때 OW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OW의 5년 전 이름은 뭐의 약자였었죠? 아웃룩 웹 억세스의 약자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라고 나옵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웃룩 웹 앱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들의 그룹웨어도 어떻게 보면 웹브라우저 기반의 서비스죠.
그것도 뭐라 표현했을까요? 웹 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몽땅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모두 다 컴퓨터에다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싶어요. 강제로 깔아야 합니다. 그 기술이 기본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느냐? 액티브 디렉토리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클라이언트 레벨까지 쓰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능에서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대상으로 뿌릴 거냐 사용자 대상으로 뿌릴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뭐가 더 트렌드일까요? 3년 전만 해도 컴퓨터 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대상으로 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소프트웨어 설치해 가보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패키지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대상으로 뿌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컴퓨터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게시를 하면은 강제로 깔게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까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혹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보시면은요. 이 메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쓰냐 많이 질문하시는데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 설치 보셨죠? 이게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 연계된 기능인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해당되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사내에서 배포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뭐 하면 될까요? 선택적으로 설치하거나 옵션에 따라서 강제로 깔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거 나오죠. 그 몇 명이 깔았는지 알고 싶어. 아니면은 어니인스톨하고 싶어. 어니인스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거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컴퓨터에서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제거를 할 건지 남길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명이 깔았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는 시스템 센터의 도움을 좀 받기는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윈도우 서버에는 해당되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윈도우 서버 2000때부터 제공했던 기술입니다. 벌써 13년 가까이 된 기술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매표할 수 있는 기술이 첫 번째로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고요. 사이드 로딩이라는 건 보여드릴게요. 잘 보실 거는요. 여기 앱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내려오는 걸까요? 스토어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스토어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앱을 이 컴퓨터에 깔고 싶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가입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관리 템플릿에 윈도우 구성 요소의 확장을 딱 해보면 여기에 앱 패키지 배포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특정한 세팅이 하나 있어요. 당겨볼게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으로 바꿔놓으시면은 앱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해커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내려보내면 마음대로 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건데 신뢰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명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해당되는 인증서는 사내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형태 또는 돈을 주고 구입한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이 맞게 되면 제가 해당되는 앱을 디플로이먼트하겠다고 하는 파워쉘을 실행하면 무언가가 설치가 쭉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벌써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바탕화면에 나가보면은 쭉 당겨보면 여기에 아까 안 보이던 라운드라고 하는 앱이 배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8에 대한 기업용 앱을 배포하는 것을 사이드 로딩이라 표현하고 사이드 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메인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리모트 앱은요.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왼쪽 애들이 바로 그 진실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워드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어디에 접속을 하고요. 연결을 누르면 이름이 딱 뭘로 나옵니까? 리모트 앱입니다. 조건은 뭐가 필요할까요? 해당되는 태블릿이나 해당되는 컴퓨터에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딘가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얘도 보니까는 백단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워드고요. 워드가 실행돼서 해당 컴퓨터에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차이는 뭔가요? 지금 딱 느낌에 로컬에서 도는 것 같아요. 단지 차이는 하단의 아이콘을 제가 쭉 당겨보면 아이콘에 보면 이상한 마크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버에서 돌아오고 있는 걸 당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질문. 여기서 제가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나오는 디스크는 누구 디스크? 서버 디스크죠. 서버 디스크. 클라이언트 자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안 쓰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술을 뭐라 표현한다?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FV는 결과를 보시면 또 쉽습니다. 제가 역시나 특정한 파일 서버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설치 패키지는요, 이런 식으로 설치 패키지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 안에 다양한 파일들이 다 세이브가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혹시 깔면 우리 산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쫑나는 거 아니야?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신데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혼자 돈다는 것처럼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걔는 혼자 돌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뭐라 하겠냐면 어플리케이션 버추얼 라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사전에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 쭉 당겨 볼까요? 예, 용량이 큰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대략 100메가 정도 되는 FV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져 있고요. 얘를 서버에만 디플로이먼트 시켜 놓으면 클라이언트는 클릭만 하면 그 순간에 내려받아서 동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버에서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다음에 실행할 때 업데이트 되는 버전을 받아서 구동이 된다는 것이죠. 즉 관리자가 할 일은 해당되는 패키지를 만들고 FV 서버에 가가지고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가서 해당되는 패키지를 추가만 해주면 등록이 되고요. 제가 미리 2개를 해놨는데 더 이상 얘가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언퍼블리시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게 없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접속했던 VDI를 한번 가볼게요. VDI 컴퓨터에 쭉 가서 봤더니 쭉 당겨 볼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도비 아크로벳 리더가 있어요. 클릭하면 앱이 실행이 될 건데요. 지금 아크로벳 리더가 실행이 됐거든요. 얘는 설치된 버전일까요? 아니면 구동된 버전일까요? FV로 구동된 버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에는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모듈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은 현재 해당되는 아크로벳 리더와 오피스가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클릭하면 해당되는 패키지가 뭐가 되는 걸까요? 내려와가지고 마치 설치된 것처럼 동작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얘를 종료를 시키면 패키지는 중앙으로 회수가 되든가 아니면은 오프라인을 위해서 남길 수 있도록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앱을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태블릿이에요. 뭡니까? 바로 웹 앱인데요. 웹 앱은 여기 얘기가 조금 얘기가 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새로운 쉐어포인트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계정과 암호를 집어넣고 로그온을 하게 되면은 쉐어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특정한 앱을 문서 파일을 클릭하면 옛날에는 엑셀이 떴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웹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잠시 후에 해당되는 서버에서 렌더링을 마치게 되면은 이 화면에 간단하게 엑셀이 나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죠. 간단하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편집 기능 클릭하면은 웹 기반의 간단한 엑셀이 올라오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리치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권이 매우 넓어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끝난 줄 아셨죠? 제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고민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작시킬지를 제어하는 겁니다. 윈도우는 당연히 서버와 연계돼서 엠라커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엠라커는 바로 무엇이냐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지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방식을 쓰실 때요. 이거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막아놓고 10프로그램의 목록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그 프로그램 목록을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린 이거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다 열어놓고 필요한 걸 맞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가지 방식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실행 파일, 설치 파일, 스크립트 파일, 나아가서 윈도우 8의 앱까지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해당되는 엠라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엠라커는 어렵지 않고요. 그룹 정책에서 편집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컴퓨터 정책 밑에 윈도우 설정 밑에 보안 설정 밑에 가보면 어플리케이션 제어 정책이라고 있고요. 얘를 엠라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실행 파일 당겨보면 설치 파일, 스크립트 파일, 윈도우 앱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등록된 앱은 당연히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까 해당되는 윈도우 8의 VDI에서요. 제가 바탕화면으로 와가지고 여러 개 앱 중에서 당연히 회사라면은 뭐 못하게 할까요? 게임 못하게 하겠죠. 게임을 딱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앱이
잠시 후에 아이고 제가 바탕에 또 튀어나왔네요.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어디까지 제공이 될까요?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기술을 M락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의 핵심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그거와 더불어서 사용자의 환경까지도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탕화면 바꾼 것을 여기서 바꾸고도 싶어 하고요. 여기서 즐겨찾기 한 거를 여기서 쓸 수 있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그 기술을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User Experience Virtualization에서 UEV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역시 M답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고요. M답 안에 들어있는 기술로서 사용자가 본인의 컴퓨터 환경을 바꾼 거를 여러 대의 머신에 동기화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쉬운 예로 한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에서요 계산기를 공학용으로 바꿨어요. 다른 컴퓨터 자기가 로그인하면 그 컴퓨터도 계산기 모드가 공학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를 분실할 때 대비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비트라커를 검색하면은 당연히 설정해서 빈라커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암호화되어져 있는 디스크는 분실해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UEB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EB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라이언트 모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보시면 User Experience Virtualization Agent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열고요. 현재 프로그래머 모드로 되어지는 공학용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탕화면을 꽃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고 로그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고 해당 컴퓨터를 잠그면 이 세팅이 짧은 시간 이내에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설정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지정이 되어져 있는 서버를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UEB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은 폴더가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숨긴 항목 표시를 클릭을 딱 하면 폴더가 하나 있고요. 또 확장을 해보면 지금 방금 15시 23분에 테마 세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세팅을 불러오는 또 다른 곳 여기 보시면 칼큘레이터도 세팅 정보를 받아서 계속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정보만 읽어가지고 똑같은 화면, 똑같은 사용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쓰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UEV라고 현재 표현을 합니다. 관리는 지금 시간을 보니까는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M답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5분이나 남았네요. 신기하네요. 시간이 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관리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스템 센터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에 소프트웨어를 뭘 깔았는지 OS를 어떻게 깔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술이 시스템 센터고요. 시스템 센터의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버전을 뭐라 표현하냐면 저희는 윈도우 인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서버가 있다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시스템 센터를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윈도우스 인튠을 쓰셔서 클라우드 계열로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산에 꼭 돌아오지 못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윈도우 인튠도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시스템 블루스크린을 분석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정한 프로그램이 너무 느려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도 저희가 윈도우 어세스먼트 평가 앤 디플로이먼트 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얘를 찾아보시면 특정한 시간을 로그인을 해서 이 시간에 시스템에서 이러한 일을 다 로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전력을 얼마나 소비했고 얼마를 썼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다트라고 하는 M답에 있는 기술은 시스템을 디스크를 지워버린다거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암호를 잊어버렸다거나 블루스크린한 것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의 추가적인 IT 관리자 도구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해당 컴퓨터에 제가 로그인을 좀 다시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요. 제가 얘를 이제 시작으로 나가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트라고 쳤더니 다트 리커버리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윈도우에 있는 설치 CD에서 부팅 관련된 이미지만 뽑아내는 겁니다. 넥스트 누르면 미디어 어딨냐, 몇 비트 만들 거냐는 겁니다. 64비트 만들 거다.
이미지 어디 있냐 지정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제 이미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고 지정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팅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지 넣겠습니다. 보셔야죠.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컴퓨터의 설정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CD롬 드라이브에다가 이미지 선택 찾아보기에서 특정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좀 불러낼게요. 윈도우 8 엔터프라이즈 64비트 버전의 이미지를 해당되는 VM에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방금 전에 데모했던 이 VDI에는 CD가 들어갔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해당되는 이미지가 있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게 할 거냐는 겁니다. 컴퓨터를 단순하게 드라이버 다시 깔고 이런 기술도 들어있고요. 블루스크린 났을 때 왜 났는지 분석하는 도구도 들어있고요. 디스크 버릴 때 완전히 최종적으로 지우는 기술도 들어있고요. 탐색기도 있고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팅도 바꿀 수도 있고요. 락스미스라고 하는 툴은 암호를 잊어버린 계정에 대해서 암호를 재설정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부팅된 컴퓨터는 원격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에 드라이버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윈도우 8이 나온 이후에 나온 컴퓨터라든가 아니 윈도우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원하면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DVD로 구울 수 있는 또는 USB에 담을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컴퓨터를 부팅하셔가지고 현재 손상이 가 있는 컴퓨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다트의 기술이고요. 옛날부터 IT 하셨던 분들은 한 6, 7년 전쯤에 ERD 커맨더라 부르던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인수가 돼서 다트라는 도구로 MDAB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짧게나마 쭉 설명드린 거는 이런 기술이고요. 특히 IT 엔지니어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요. 두 번째에 있는 MDAB이라는 기술은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앱비, 그 다음에 다트, 끝에 있던 UEB, 앞에 HMP는 뭐냐면 그룹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어드밴스한 기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MBAM이라고 되어지는 기술은 비트라커에 대한 중앙 관리고요. MEDB는 윈도우 7 시절의 호환성을 위한 가상화 모드를 관리하는 중앙을 MEDB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적재해서 돌리는 기반이 된 운영체제는 윈도우 서버고요. 당연히 대상은 윈도우 8이고요. 서버가 없으신 경우에는 윈도우 애저와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스택으로는 오피스, 뒷단의 서비스로는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링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방안은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기술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의 시대에 맞게 디바이스별로 원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이런 기술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원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2번을 선택할지 1번, 2번, 3번, 4번을 다 쓸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에서 마치 중국집 음식 시켜 먹듯이 1번이 필요하면 1번, 2번이 필요하면 2번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노력했던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